오늘 저는 주요 생성형 AI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왔고요. 오후 시간에 교수님들, 이렇게 많은 교수님들 앞에서 강의하는 게 저희는 굉장히 긴장되고 떨리는 시간입니다. 그래도 지루하지 않도록 좀 재미있고 신기한 것들 위주로 많이 준비를 해왔고요. 40분 강의입니다. 그래서 40분 동안 강의를 듣고 이후에 어떤 생성형 AI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뭐 세일즈맨은 아니지만 어떠한 AI가 교수님 쓰실 때 적합한지에 대해서 그 핵심을 중심으로 좀 소개를 드리고 다른 내용들은 좀 스킵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책을 한 권 소개를 해드리면 경희대학교 이경정 교수님이 쓰신 AI가 어떻게 인생의 무기가 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AI 에이전트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이 키워드는 좀 교수님들께서 많이 좀 들어보시고 또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가 뭐냐 쉽게 이야기해서 이제는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발달하기 때문에 사람의 개입 없이 특정한 행위나 작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 단계를 AI 에이전트라고 하고 많은 기업들에서 이제 인공지능이 수익화 모델로 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2025년부터 AI 에이전트의 시대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픈 AI에서도 AGI, 일반 인공지능으로 갈 수 있는 단계를 5가지를 이야기할 때 그 세 번째 단계를 에이전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단계가 올해부터 시작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AI 에이전트가 뭐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작년 10월 달에 오픈 AI 컨퍼런스에서 한 400명들 대상으로 모였을 때 시연한 내용이에요. 이 사용자가 챗 GPT에게 여기 컨퍼런스에 참석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디저트를 하나 주문하고 싶다라고 음성으로 챗 GPT에게 명령을 하고 챗 GPT가 가게에 전화를 걸어서 주문을 하는 What I'm 장면. going to do is I'm going to resume that conversation we started, and we're going to try that live. Let's go. Hey, Elon Strawberries looks really fantastic. Could you place a call and see if you could get us 400 strawberries delivered to the venue? But please keep that under $1,500. I'm on it. We'll get those strawberries delivered for you. Hello. 전화를 거는 상황입니다. Is this Illand? I'm Roman's AI assistant calling about an order. Fantastic. Could you tell me what flavors of strawberry dips you have available? Yeah, we have chocolate, vanilla, and we have peanut butter. Great. How much would 400 chocolate-covered strawberries cost? 400. Are you sure you want 400? Yes, 400 chocolate-covered strawberries, please. How much would that be? I think that'll be around like $1,415 with 92 cents. Awesome. Let's go ahead and place the order for 400 chocolate-covered strawberries. Great. Where would you like that delivered? Please deliver them to the Gateway Pavilion at Fort Mason, and I'll be paying in cash. Okay, sweet. So just to confirm, you want 400 chocolate-covered strawberries to the Gateway Pavilion. Yes, that's perfect. And when can we expect delivery? Well, you guys are right nearby, so it'll be like, I don't know, 37 seconds? That's incredibly fast. Thank you so much. Have a wonderful day. Cool. You too. 네, 지금 챗GPT의 AI 에이전트 기능을 사용하면 이제는 사용자가 직접 전화를 해서 가게에 주문하는 게 아니라 챗GPT가 그 주문의 단계를 대신 해주는 그러한 단계까지 발전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계속해서 인공지능을 공부하고 또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새 생성형 인공지능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것들을 따라하기가 버겁다. 좀 속된 말로 깔려 죽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루가 지날수록 새로운 생성형 인공지능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표에도 수많은 생성형 인공지능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5가지 정도의 기준을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가격 및 성능입니다. 그 예산에 맞는 비용 대비 성능이 괜찮은가, 처리 속도나 데이터의 처리가 정확한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두 번째는 멀티모달이라는 요소인데 이건 쉽게 이야기해서 텍스트만 인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지와 음성을 함께 인식할 수 있는가에 대한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사용자 경험 UX가 직관적이고 편리한가에 대해서 고려해야 되고, 네 번째는 다양한 플랫폼으로 확장되고 통합할 수 있는가. 그 다섯 번째는 특별히 우리가 한국어를 기반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한국어 처리 능력이 뛰어난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이 다섯 번째만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한국어에 대한 능력이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국내 토종 기업들이 한국형 한국어 기반의 AI를 개발해야 된다라고 수많은 돈을 쏟아 부었는데 작년 3월 달 기준으로 한국어의 챗GPT 능력이 77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1년 만에 어떻게 됐는가? 지난 12월 기사로 보면 챗GPT 한국어 능력이 일취월장했습니다. 그 수능 시험을 보게 했을 때에 만점을 받았어요. 그 정도로 한국어에 대해서 많이 실력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라는 것도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교해 볼 세 가지 AI는 챗 GPT와 또 클로드와 또 제미나이 이렇게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가장 사람들이 많이 쓰기도 하고 또 많은 범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개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챗 GPT는 오픈 AI사에서 개발을 했고 GPTS라는 스토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용자들이 직접 만든 챗 GPT를 가지고 우리의 목적에 맞게 다양한 생태계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고 또 가장 많은 유저 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클로드라는 AI인데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개발했거든요. 근데 이 클로드의 특징은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언어적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챗 GPT와는 다르게 쉽게 이야기해서 의인화 작업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정말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말을 끊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을 더욱더 많이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글에서 개발한 제미나이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챗 GPT나 클로드에 비해서 답변의 정확도는 조금 낮을 수 있지만 가장 큰 특징은 구글이기 때문에 여러 다른 서비스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아니면은 구글 덕스나 클라우드 같은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과 연계해서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바로 구글에서 개발한 제미나이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주요 기능들은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봤고요. 제가 이미 PDF 파일을 드렸기 때문에 더 참고할 내용들은 그 PDF 파일을 통해서 강의 이후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챗 GPT의 주요 기능들을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교수님들께서 연구를 하실 때 또 학생들을 가르치실 때 어떤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을까? 챗 GPT의 가장 큰 특징은 다재다능하다는 거예요. 그 활용의 능력이 다재다능하다. 그래서 대화는 물론이고 어떠한 문제 상황을 해결할 때에 또 특별히 콘텐츠를 생성할 때에 챗 GPT가 줄 수 있는 유용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아들이 레고를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자녀들 두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레고에서 이러한 네티비티 스토리나 아니면 창세기 9장의 바벨탑을 주제로 레고가 나온다면 여러분 사실 건가요? 저는 당장 살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는 실제로 출시된 제품은 아닙니다. 제가 성경에서 마태복음에 나타난 네티비티 스토리 장절을 챗GPT에 입력을 하고 또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바벨탑 장절을 입력을 하고 이 내용을 너가 읽고 이미지 레고 패키지로 만들어져 했을 때에 생성해내는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디자이너들이 이것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상상을 바로 이미지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또 이러한 상상도 해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놀이동산에 오신다면 어떨까? 이러한 머릿속으로만 상상했던 것들을 그림으로 순식간에 만들어낼 수 있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예컨대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교재를 만들 때에도 사파를 만들 수 있는 기능들이 챗 GPT의 이미지 생성 기능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작년에 나온 기능 중에 하나가 고급 음성 모드입니다. 이제 텍스트로만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자연어로 대화를 하듯이 챗 GPT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안녕, 반가워. 만나서 반갑습니다. 넌 누구야? 저는 여러분과 대화하면서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하는 AI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렇게 대화를 나눌 카메라를 켜볼게. 카메라를 켭니다. 네, 카메라를 켜시면 카메라 주변 뒷면에 상황을 나왔는데 파악해서 돌리면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제가 나옵니다. 저 얼굴을 보면서 나에 대화하는 대해서 좀 보이는 대로 설명해줘. 지금 정장을 입고 계신 모습이네요. 어떤 부분에 대해 설명을 원하시나요? 내 표정이나 모습이 어떤 것 같아? 지금 차분하고 신뢰감 있는 표정을 짓고 계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단정하고 깔끔해 보입니다. 더 자세를 혹시 보시다. 더 구체적인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이 책에 대해서 알고 있니? 네, 그 책은 한국교회의 코로나19 대응 백서로 알고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코로나 상황에 대처했는지 기록한 내용이죠. 어디에서 출판했는지도 알고 있어? 네, 소망교회에서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코로나19 시기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담은 백서죠. 아니야, 여기 한번 다시 잘 봐봐. 어디서 발간했는지. 지금 보니 장로회 신학대학교 출판부에서 발간된 것 같네요. 제가 잘못 보았습니다. 잘못 봤다고? 책 표지에 잘못 장로회 봤다고. 신학대학교 출판부라고 적혀 있네요. 네. 눈이 달렸기 때문에 훨씬 더 풍부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고 표정을 보고 감정 상태나 아니면 그 마음의 내용들까지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오픈 AI에서 소라라는 동영상 생성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프롬프트로 문장을 한 문장 입력합니다. 한 세련된 여성이 따뜻하게 빛나는 네온과 생동감 넘친 도시간판 쭉 하면서 도쿄 거리를 걷고 있다라고 구체적인 입력을 하면 이 소라라는 생성형 동영상 AI 서비스가 순식간에 동영상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저 이 장면을 보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거든요. 왜 그런가? 예전에 이러한 영상을 하나 만들려면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여러분? 저 도로를 통제하고 또 레일을 깔고 엑스트라를 섭외를 하고 하면서 수백에서 수천만 원에 들었을 영상인데 지금은 프롬프트 한 줄로 아무런 돈을 들이지 않고 영상을 뽑아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챗GPT 유료 버전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풀렸거든요. 그 제가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프롬프트에 뭐라고 입력을 했냐면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계단실 강의실 내부에서 대규모의 교수진이 모여서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강의를 열정적으로 경청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프롬프트를 쭉 줬습니다. 어떻게 만들어냈나?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네. 상상을 해서 만들어 좀 비슷한가요? 전혀 안 비슷합니까? 화면에는 한국어를 어떻게 흉내내기 위해서 만든 표시들이 있고 디테일한 거는 화면에 떠 있는 이미지들이 각 컴퓨터에 다 똑같이 복사되어서 떠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형 동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능이 챗GPT에게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특징 중에 하나는 웹 검색과 데이터 분석에 탁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학기 때 멀티미디어 기획 제작이라는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 진행을 하고 나면 성적 출석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출석표를 챗GPT에게 엑셀 형태로 던져주고 분석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수강생들의 점수 분포를 그래프로 그려줘라고 했더니 이렇게 점수 분포를 그래프로 순식간에 그려줍니다. 또 개근한 학생과 한 번 빠진, 두 번 빠진 결석자들의 명단과 숫자를 알려줘라고 했을 때 명단을 추려서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각 과별로 점수 통계를 그래프로 나타내줘라고 했을 때에 신학과 기독교 교육과 교회 음악과의 통계를 만들어서 그래프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이런 것들을 작업하는데 수많은 시간이 걸렸다면 이제는 엑셀만 던져주면 챗GPT가 알아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프롬프트들을 교수님들이 사용하실 수 있을까 몇 가지를 제가 좀 안내를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당연히 주제에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할 때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 나온 것들이 다 하나씩의 프롬프트입니다. 이 프롬프트를 교수님들의 연구에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2023년 이후에 생성형 AI와의 윤리와 관련된 최신 연구 동향과 주요 논문 제목을 알려주세요라고 입력하면 거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알려준다는 거죠. 또 논문 및 자료의 요약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논문의 PDF를 주거나 아니면 기사 내용을 긁어서 입력을 한 다음에 이 내용을 요약해달라고 하면 그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요약을 해줍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은혜로 오늘 논문을 학교 교학실에 제출하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감개가 굉장히 무량한데요. 제 논문이 224쪽 정도 되거든요. 이 224쪽의 핵심 내용을 챗GPT에게 던져주면서 한 문단으로 요약하고 이 논문의 독창적인 요소를 평가해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전체의 224쪽에 되는 분량을 읽고 요약하고 평가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논문을 쓰면서 챗GPT의 도움을 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그 교수님들 1차, 2차 심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 다양한 과에서 들어오시기 때문에 제 논문을 던져주고 이 논문을 조직신학자의 입장에서 평가해달라. 이 논문을 공공신학자 입장에서 평가해달라고 했을 때 나름대로 그 신학에 대한 입장에서 이 논문을 평가하는 걸 보고 나름대로 많은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프롬프트는 데이터 분석 및 트렌드를 파악하는 겁니다. 최근 5년간의 공공신학의 연구 방향을 요약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또 네 번째는 국가별 비교 분석을 할 때에도 교회 음악학에서 현대 찬송가 작곡의 문화적인 차이에 대해서 한국과 독일의 사례를 비교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또 참고 문헌 생성할 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이것도 제가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 다음의 스타일로 다음 논문의 참고 문헌을 생성해 주세요라고 해서 데이터를 쭉 입력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뭐 시카고 스타일을 조금 변형한 스타일이니까 저자와 책 제목과 출판 소재지와 출판사 이름, 출판 연도, 이 마침표와 떡새와 쉼표까지 다 인식을 해서 일괄적으로 참고문헌을 정리해주는 역할도 챗GPT에게 맡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다 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는 AI 에이전트가 이런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또 관련 자료를 탐색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에서 세대간 신앙 정수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론에 대한 자료를 추천해 주세요라고 하면 쭉 자료를 찾는데요. 그냥 찾는 게 아니라 나중에 써보시면 거기에 인터넷 검색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튼을 클릭하면 출처를 제안해줘요. 내가 어디에서 이 자료를 크롤링 해왔는지 출처를 알려주고 이 출처의 버튼을 누르면 그 링크로 이동해서 제대로 이 자료가 제대로 가져온 것인가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챗GPT의 특징 중에 하나는 확장성과 맞춤화입니다. 그래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GPT-S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S는 스토어의 약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마치 앱스토어가 있는 것처럼 수많은 개발자와 사용자들이 챗 GPT를 활용해서 새로운 인공지능 서비스를 출시했고 그것들이 모여있는 것이 GPT 스토어라는 거예요. 이 스토어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고 또 이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챗 GPT에 접속을 하게 되면 왼쪽에 GPT 탐색하기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눌러보면 지금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챗 GPT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GPT도 있고 또 글 쓰는데 도움을 주는 GPT도 있고요. 어떤 생산성에 도움을 주는 GPT, 또 뭔가를 연구하고 분석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들, 교육에 필요한 것들, 라이프스타일 여러 가지에 대한 GPT들을 수만 가지가 넘는 GPT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 제가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교수님께서 만드실 수가 있는데 총회 헌법 AI를 만들어 봤어요. 총회 헌법 전문을 챗GPT에게 학습을 시키고 예컨대 부목사 연임 청원의 방법에 대해 물었을 때에 그 자료를 전체를 검색해서 순식간에 답변을 내어놓는다는 거죠.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전문을 다 올려줘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 기반한 챗봇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챗 GPT에게 인간이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에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철학적인 관점에서, 신학적인, 과학적인 관점에서 인간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데 이 하이델베르크 AI에게 물어봤을 때에는 하이델베르크의 요리 문답에 기반해서 응답을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GPT-S를 개발하고 만드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냐? 그렇지 않죠. 하이델베르크 AI를 만드는데 제가 걸린 시간은 5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회에 맞게 또 여러분 교수님들의 연구의 상황에 맞게 만드실 수 있다는 거죠. 저희 교회에서는 실험적으로 하나 만들어 본 게 세가족을 위한 챗봇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마이 AI 시대로 넘어갈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데 예컨대 세가족이 왔을 때 소망교회에 대한 예배가 어떤지를 궁금해 한다. 그때 챗봇에게 물어보는 거죠. 소망교회 예배에 대해서 알려줘. 소망교회 예배는 엄숙함과 절제를 중요한 특징으로 갖고 있어요. 이 교회 예배에서는 다른 많은 한국 개신교 교회들과는 다르게 설교 중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금기시되고 있어요. 성가대의 찬양이 끝난 후에도 제가 입력한 게 아니라 조용히 홈페이지의 목사님의 내용과 설교로 인터넷 넘어가는 내용들을 전통이 스스로 있죠. 학습하고 예배는 예배를 중요하다고 위한 생각되고 나아가 예배에 관련된 말씀의 내용들을 증언, 요약해서 성찬식,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파송이라는 이러한 초대교회로부터 챗봇들을 내려오는 사용자들이 사중 스스로 구조를 만들 수 대체로 있는 따르고 기능이 있어요. 하지만 매주 GPT-S라는 기능입니다.
또 한 가지 기능은 캔버스라는 기능인데요. 이거는 긴 글을 쓸 때 유용한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수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작성해주고 특별히 마지막에 프롬프트를 넣으실 때 캔버스로 작성해줘라고 입력을 하면 챗 GPT가 열리면서 오른쪽에 수업 제작 강의 계획서를 만들면서 캔버스라는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시연해 드릴 시간은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른쪽에 편집 제한이라는 버튼이 떠요.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이 버튼 중에 기능이 뭐냐면 예컨대 독해 수준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문장을 대어관생 수준으로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 어휘나 단어들을 훨씬 더 대어관생 수준의 단어로 문장을 업그레이드 해주고 아니면 대상이 유치원생이다라고 하면 쉬운 단어로 그 문장의 수준을 독해력을 낮춰주는 것도 있고 문장의 길이를 조정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옵션들을 이 캔버스라는 기능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긴 글을 쓰시거나 아니면 뭔가 연구를 할 때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개인 맞춤 설정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개인 맞춤 설정 메뉴가 있는데 챗 GPT에게 맞춤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메뉴에 들어가시면 나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정보들을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나의 취미와 또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입력해 놓으면 대화를 할 때에 이 맞춤형 정보들에 따라서 더 매끄럽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무서운 기능일 수도 있는데요. 메모리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사귀어간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기억하는 거잖아요. 근데 챗 GPT도 우리의 대화를 통해서 나에 대한 정보를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제 아내 이름이 뭔지, 내 아들의 생일이 언제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대화에 반영해 나가는 기능들이 이 메모리 기능이고 이게 챗 GPT의 하나의 기능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 교수님들께서 강의하실 때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많이 만드실 텐데요. 이것도 챗 GPT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업 계획서를 만드시고 그것을 PDF 파일로 다운받으신 다음에 챗 GPT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그리고 수업 계획서, 첫 수업 때에 사용할 슬라이드를 만들어줘라고 요청을 하면 수업 계획서를 읽고 첫 수업 때 사용할 수 있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제안을 해줍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금 수정하시고 맨 마지막에 친절하게 어떻게 이 챗GPT가 안내를 해주냐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가 완성되었으니 여기에서 다운로드 하세요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면 이렇게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디자인만 하면 첫 수업 때 사용할 슬라이드를 쉽게 만드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가격은 그럼 얼마냐? 제가 판매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무료와 유료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무료는 가장 큰 특징은 웬만한 기능들은 다 무료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제한적입니다. 대화를 몇 분 나누면 리밋이 걸리게 되는데 한 달에 20달러를 내고 플러스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제한돼 있긴 하지만 훨씬 더 많은 기능들을 쓸 수 있고 특별히 모델 중에 4O라는 모델 위에 O1이라는 모델이 방금 나왔습니다. 작년 말에. 이게 추론자 기능이기 때문에 훨씬 똑똑해요. 이 O1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 또 200달러를 내면은 제한 없이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격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클로드라는 생성형 인공지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클로드의 특징은 텍스트 생성 능력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다른 기능들은 조금 부족해요. 멀티모달이나 아니면 이미지를 만드는 기능들은 좀 부족하지만 언어적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화하거나 아니면 그 어조나 분위기를 잘 살려낼 수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드에도 여러 모델들이 있는데 클로드 3.5 소넷이라는 모델이 개발이 됐고 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 베타 테스트에서는 방금 보셨던 챗 GPT의 4.5보다 훨씬 더 뛰어난 벤치마크 성능을 보여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을 정도로 뛰어난 인공지능입니다. 근데 이 클로드는 텍스트에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응답을 출력해낼 때에 몇 가지 옵션이 아래에 있습니다. 뭐냐면 3가지 종류의 스타일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결체로 핵심만 담은 직관적인 답변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설명체로 어떤 학습과 이해를 돕는 교육적인 답변을 원하는지 아니면 격식체로 좀 전문적이고 포멀한 양식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본인의 목적에 맞게 이 스타일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작년 학위 수여식 때 총장님께서 하신 졸업 건설이라는 게 홈페이지에 올라 있더라고요. 이 텍스트를 주면서 세 가지 스타일에 맞게 바꿔봐라라고 했더니 간결체는 핵심적인 내용만 뽑아서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설명체는 역시 학습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제목을 달아주더라고요. 소제목을 달아주고 격식체는 원래의 원문과 비슷하게 전문적이고 정갈한 답변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그 양식에 맞추어서 목적에 맞추어서 클로드의 이러한 스타일을 설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티팩트라는 요소가 있는데요. 이건 역시도 아까 챗 GPT에 보셨던 캔버스와 비슷한 기능입니다. 긴 글을 쓰거나 아니면 어떤 데이터를 뽑아낼 때에. 그래서 똑같은 프롬프트를 줘봤습니다. 수업 계획서를 작성하려고 한다라고 하고 마지막에 프롬프트에 아티팩트로 출력해줘라고 입력하시면 그냥 일반적인 긴 대화가 아니라 오른쪽에 창이 하나 뜨면서 멀티미디어 기획 제작 수업 계획서의 이러한 목적들을 쭉 긴 글로 뽑아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 출력된 상태에서 클릭하고 드래그하고 수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 수험 목표를 쭉 드래그 한 다음에 그 밑에 창이 뜹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 부분을 한 문단으로 간결하게 요약해줘라고 하면 이러한 1, 2, 3, 4, 5번 나열식이 아니라 문단형으로 글자를 바꿔주는 것도 아티팩트에서 진행이 되는 요소입니다. 클로드가 지금 이번에 작년에 베타로 데이터 분석 툴을 개발했는데 이게 엄청나요, 여러분. 아까 챗 GPT도 데이터 분석에 뛰어나다고 했는데 클로드의 데이터 분석이 훨씬 더 앞서가고 있다고 제가 평가를 했거든요. 뭐냐면 어널리시스 툴이라는 게 베타 버전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로그인을 하시면 피처 프리뷰라고 베타 서비스에 입장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어널리시스 툴이라는 것을 선택하시고 그 버튼을 활성화시키면 어널리시스 툴 분석 도구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테스트를 해봤어요. 똑같이. 멀티미디어 기획 제작 수업 학생들의 출석과 성적표를 던져주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결과를 시각화해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챗 GPT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결과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출석부를 줬는데 이 학생들의 학점 분포와 출석 현황과 평가 항목별 평균 점수와 학점 분포를 스스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를 뽑아내서 그래프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런 프롬프트를 줍니다. 이 밖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결과를 분석해서 시각화해주고 내용을 설명해줘라고 했더니 데이터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학년별 특징을 봤을 때 4학년 학생들의 평균 성적이 가장 높다. 2학년이 상대적으로 낮다. 5학년으로 갈수록 과제 점수가 상승하고 4학년의 출석률도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출석과 성적의 상관관계, 과제와 시험의 성적 상관관계, 학과별 성적 이런 것들을 쭉 해서 설명을 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과별 비교를 진행해줘라고 했을 때에도 학과별로 어떠한 차이들이 있는가를 그래프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분석 툴을 사용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기능은 프로젝트라는 기능입니다. 이걸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교수님들께서 책을 쓰시거나 연구를 하실 때에 인공지능을 하나의 비서처럼 사용할 수가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 프로젝트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 왼쪽에 프로젝트라는 이 메뉴가 보이는데요. 여기에 딱 처음 입력하시면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학의 도구, 새로운 도구, 생성형 AI를 여는 교육의 미래라는 책을 제가 쓰고 싶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잡을 줍니다. 그래서 세이브를 해서 만들면 이런 창이 뜨면서 그 책을 쓰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저한테 물어봅니다. 대상이 누구인지, 또 어떠한 주제를 다루고 싶은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목차를 구성하고 그 내용들을 채워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대여만 하면서 채워나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보면 파일을 업로드를 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들을 계속해서 던져주면 이 프로젝트가 스스로 학습을 하면서 이 책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스스로 가지고 와서 책의 내용을 보완해 나가는 기능이 이 프로젝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클로드의 학습 데이터가 얼마나 최신 상태인가 여기에 보시면 2024년 4월에서 7월까지 데이터로 훈련되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클로드는 실시간으로 웹 검색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만들어내거나 동영상을 생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점인 것을 이해해 주시고, 하지만 텍스트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가격은 역시 무료 버전이 있고 유료 버전이 있는데, 유료 버전은 챗GPT와 동일하게 $20로 한 달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능은 구글에서 만든 제미나이라는 기능입니다. 챗GPT입니다. 제미나이는 아직까지는 그 성능이나 아니면 한국어 능력이 뛰어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할 때 엉뚱한 소리를 하기도 하고 좀 답답한 면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AI 중에 하나가 제미나이입니다. 왜 그런가? 아까 챗 GPT와 클로드는 텍스트 기반의 인공지능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5조 개의 문서를 학습했다라고 해요. 5조 개면 여러분, 인류가 시작해서 지금까지 만들어낸 모든 문서를 학습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더 이상 학습할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텍스트로는. 그 앞으로 학습할 데이터는 이미지와 영상 데이터인데, 이미지와 영상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유튜브를 가지고 있는 구글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글은 멀티모달에 특화되어 있고, 멀티모달을 통해서 이미지와 영상에 특화되어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래서 구글 AI 스튜디오라는 사이트인데, 여기에 컴페어라는 기능으로 모델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써봤는데, 최근 5년 동안 장르의 신학 교육에서 이루어진 주요 신학적 성과와 학문적 흐름을 조사해 주세요. 특히 해당 기간 동안 발견된 주요 연구, 논문, 학술대의 신학적 이슈를 다룬 주제들 정리하고 한국 교육의 신학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주세요라고 프롬프트를 주면 제미나이의 두 가지 모델이 한꺼번에 이 프롬프트에 맞는 결과를 응답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또 논란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트림 리얼타임이라는 기능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보급 음성 대화를 하면서 또 나의 스크린, 나의 모니터를 제미나이가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크린을 띄워놓고 챗GPT에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한번 요거는 시간이 좀 걸려도 제가 방금 띄워놨는데요. 보시는 화면이 구글 스트림 리얼타임이라는 기능이고요. 여기서 예컨대 아래 보시면 Share Your Screen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여기에서 슬라이드를 선택을 하면 이 슬라이드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눌 수가 있어요. 안녕, 반가워. 네, 지금 슬라이드 쇼를 보고 계시고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게 슬라이드에 소스의 리바이던이라는 라틴어 페이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를 화면에는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 서문 라틴어 페이지가 있습니다. 라틴어를 읽고 한국어로 번역해달라고 요청하셨네요. 또한 주요 단어를 설명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라틴어를 읽고 소리내서 읽고 주요 단어를 하나씩 설명해줘. 해석하고 설명해줘. 네, 라틴어를 읽고 한국어로 번역해드리고 주요 단어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의 라틴어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Brafatio Nis anatura non habent confidendamis eft pofe homines anatura cupiditatem metum iram 이런 식으로 단어를 ceteraque 읽고 한국말로 해석해주고 단어를 설명해주는 기능들이 눈이 있고 스크린 쉐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텍스트를 읽고 번역하고 네. 단어를 설명하는 그리고 기능을 제공할 수 OCR 있습니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예컨대 신의 사본을 보여주고 이미지의 글자와 내용을 분석해달라고 요청했을 때에 클로드 같은 경우는 잘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하지 못하는데 챗 GPT에 보여줬을 때에는 이게 주기도문의 일부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한 구절과 번역들을 해줘요. 그런데 제미나이는 완벽하게 번역을 합니다. 제공해 주신 이미지는 신의 사본의 일부입니다. 주기도문의 일부를 담고 있고 신의 사본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쭉 번역을 한 다음에 이미지의 텍스트는 모두 대문자로 쓰여 있고 단어 사이에 간격이 없고 구두점도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완벽하게 이미지를 읽고 번역해주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부분 넘어가고요. 그리고 구글에서도 VO2라는 소라와 비슷한 동영상 생성 사이트를 서비스를 출시를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정도인지만 보여드릴게요. 유튜브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문가들이 평가하기에는 소라 AI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들이 실제 화면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모두 생성해낸 화면들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영상을 만들고 찍는다는 게 뭔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되는 시점이 올해부터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특징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구글 서비스와 연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중에서 지메일 쓰시는 분도 있고 클라우드 쓰시고 또 여러 가지 덕스나 스프레드시트를 쓰시는 분도 계실 텐데 구글 독스를 띄워놓고 오른쪽에 이 제미나이를 함께 띄워서 문서를 작업할 수가 있고 또 스프레드시트를 띄워서 엑셀 작업을 할 수가 있고 또 메일을 보낼 때에도 교수님들께 회의 참석 일정을 파악하는 이메일 초안을 작성해줘라고 하면 초안을 만들어서 이메일을 한꺼번에 보낼 수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드라이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파일이 어디 있는지 찾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제미나이가 그 파일을 찾아볼 수도 있고 그 파일의 PDF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까지 검색을 해서 우리에게 파일의 위치와 내용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은 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훌륭한 가성비입니다. 토큰가 설명은 좀 넘어가더라도 이 제미나이를 사용하면 온라인에 2TB의 스토리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구글 스토리지와 함께 제미나이를 함께 쓸 수 있는 이점이 제미나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표를 보시면 지금까지 개발되어 있는 모든 생성형 AI의 분포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인공지능이 하이 퀄리티를 갖고 있는지 또 속도 면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이점을 갖고 있는지를 보시면 가장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GPT에서 개발된 O1이라는 모델이고 또 제미나이 2.0과 또 클로드 3.5 소넷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팁은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고 마칠게요. 어떤 것들을 해봤냐면요. 교수님들께서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리포트나 에세이를 내면 내용이 많잖아요. 그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인공지능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챗GPT 5.1에게 이렇게 프롬프트를 줬습니다. 학생들의 서술형 레포트 평가 도구를 만들어줘라고 하면 얘가 6초 동안 생각을 하고 서술형 레포트 평가 도구를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뭘 하냐면 평가 도구 구성 단계를 쭉 제안을 해요. 그리고 루브릭 단계에 맞추어서 5점 척도로 평가 요소들을 정리를 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러이러한 자료들을 활용했어요라고 안내를 합니다. GPT-5.1에서 출력된 모든 내용들을 제가 긁어서 클로드에게 자동 에세이 평가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코딩을 해서 웹페이지에서 쓸 수 있는 에세이 평가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름과 에세이 내용을 붙여 넣으면 5가지 5점 척도에 맞추어서 내용의 충실도, 논리적인 구성력, 창의적 비판적인 사고, 표현력, 문장력, 준수상 충실도를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고 종합적인 점수를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많은 학생들을 평가할 때 하나의 요소, 이게 물론 절대는 아니겠지만 기준으로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마지막입니다. 연구를 하실 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AI 툴들을 제가 PDF에 정리해놨거든요. 그래서 퍼플렉시티는 검색을 인공지능이 할루시네이션을 최대한 줄여가면서 할 수 있는 검색 사이트이고 이 젠스파크라는 것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편향성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실 때 많이 하는 예화 중에 하나가 독수리의 환골탈태거든요. 독수리가 40세가 지나면은 그 무슨 부리와 이것들 다 빼고 발톱을 뽑고 다시 새롭게 환골탈태를 하면 날아오르기 시작한다. 젠스파크에 물어보면 수많은 문서들 56개의 출처를 검토한 결과 독수리의 환골탈태 과정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그 어느 근거로 내가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 하이라이트까지 쳐주고 마지막에 이 젠스파크가 56개의 소스에 대해서 28,000개에서 44,000개의 단어를 읽고 학습해서 내놓은 결과입니다라고 제안을 해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논문을 많이 보시잖아요. 사이스페이스라는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입력을 하면 인공지능이 그 주제에 맞는 여러 가지 논문들을 찾아주고 또 이 논문이 가지고 있는 초록 아니면 인사이트 아니면 결론 내에서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인공지능이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훨씬 더 쉽게 중요한 페이퍼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커넥티드 페이퍼라는 것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입력을 하면 얘가 그 주제와 관련된 논문들을 다 찾아줍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프로 도표화해줘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그 원이 진하고 크면 클수록 더 많이 인용된 논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들을 다 이어서 이 논문이 이 논문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하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컨센서스라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찬가지로 어떤 사용자 질문에 대해서 컨센서스, 합의되어 있는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예컨대 인공지능이 인간의 감정을 모방할 수 있냐라고 물었을 때 수많은 문서들과 논문 자료들을 검색해서 예스의 응답이 50%, 중립적이 38%, 그렇지 않다가 12%라고 나름대로 컨센서스를 평가해서 도표를 출력해주고 지금 이 화면에 안 나왔지만 그 아래에는 내가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인용하고 또 학습했던 논문들을 쭉 하고 소개를 해줍니다. 그 논문을 클릭하면 원문으로 이동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41분인데요. 스탠포드의 앤드류 응이라는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공지능은 앞으로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다. 새로운 산업혁명을 전기가 이끌었다면 앞으로 인공지능이 모든 사람들의 환경과 또 접촉점에 들어가서 앞으로 보지 못했던 새로운 변화들을 만들어낼 텐데 우리 교수님들께서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연구하는 귀한 교수님들 되시기를 저도 같이 돕고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